사랑이 끝나도 사람은 남습니다. 기억 속에 가슴 한편에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거리 모퉁이에 한은주 62세. 그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날 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3년 4월 서울 서촌골목. 은주는 딸 결혼 준비를 위해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평범한 주부. 남편 최민기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32살에 결혼한 그들은 딸 하나를 키우며 무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한복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주 씨, 그 목소리, 30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떨림. 정도윤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아니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한 그 이름. 도윤 씨. 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이제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사가 되길 원했던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길을 걸었던 그였습니다. 딸 결혼 준비세요? 네. 6월에 결혼해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엔 30해 묵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딸의 한복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봄, 은주는 25이었습니다. 여의도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한강변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던 한 남자. 정도윤, 의대생이었던 그는 취미로 한복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모델이 필요하신가요? 은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은주를 그렸고 은주는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사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한복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도윤의 눈빛은 말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사람. 부모님의 기대,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는 용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여자랑? 안 돼. 내가 의사가 되면 그에 걸맞은 사람을 만나야지. 은주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그녀에게 의대생은 너무 먼 세계였습니다. 은주야,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받아줄 것 같니? 현실을 봐라. 1994년 2월 도윤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부모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은주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요. 전 결국 약한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은주는 중매로 최민기를 만났습니다. 성실한 회사원. 크게 설레지는 않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했고 은주도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은주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딸 지연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민기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주는 사람. 하지만 은주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일까? 민기와의 대화는 늘 일상적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지연이 학원 보냈어? 이번 주말엔 뭐해? 그뿐이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꿈도 두려움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주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의사가 되었을까? 아니면 꿈을 이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잡지에서 도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신진 한복 디자이너로 소개된 그의 인터뷰 기사.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은주는 그 기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잡지를 덮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2023년 4월로 돌아옵니다. 도윤을 다시 만난 그날 이후 은주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문득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한복천을 만지던 그 섬세한 손길. 왜 이러는 거지?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은주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5월 어느 비 오는 날 은주는 다시 서촌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딸의 한복 수선이 필요하다고. 가게 문을 열자 도윤이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치마 길이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복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어색한 미소를. 그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앉으세요. 비도 오는데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도윤은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한참 늦은 나이에 한복을 배웠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은주 씨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자주 서촌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은 늘 평온했습니다. 한복가게 안쪽 작은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잡지도 키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6월 달 지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도윤이 만든 한복을 입었습니다. 다몽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도윤은 은주만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민기도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참 예쁘네요.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남편이 만들어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 한편에서 은주는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도윤은 멀리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7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딸이 신혼여행을 떠나고 집엔 은주와 민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민기는 평소처럼 퇴근 후 TV를 봤고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한가요? 민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그게 행복인가요? 당신 요즘 이상해. 갱년기야?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기는 자신들의 관계에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은주는 도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 오게 돼요. 은주 씨도 그런가요? 저도 매일 이 문 앞에서 은주 씨가 오실까 기다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도윤은 원래 술을 못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주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은주 씨, 만약에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주는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 한복 천과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한 곳. 도윤은 은주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침 은주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옷은 그대로였고 도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 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동창회. 2차까지 가서 늦었어. 술 냄새 나네. 들어가서 씻어. 민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은주는 일주일간 도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딸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한복 입으신 모습 정말 예뻤어요. 그래? 네. 근데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셨어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은주는 다시 서촌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연락 안 해서. 괜찮아요. 은주 씨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도윤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은주 씨,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은주 씨를 사랑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도윤 씨,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은주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주 씨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제겐 더 중요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도윤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고. 10월 어느 날 은주는 민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갑자기 왜? 그냥.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네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안 갔잖아요. 민기는 의아해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부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바다. 은주와 민기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응, 예뻐졌어. 아니, 원래 예뻤는데 요즘 더 빛나 보여.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량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한 사람. 하지만 여보, 우리 사랑하나요? 민기가 당황한 표정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궁금해서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지. 당연하지. 우리 결혼했잖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민기에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 의무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11월 서울로 돌아온 은주는 다시 도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은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해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도윤 씨, 어디 아프세요?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괜찮아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도윤은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곧장 도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연 도윤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아팠던 걸까요? 은주 씨, 오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췌장암이에요. 말기래요. 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실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를 다시 만나서 병원 갈 용기가 안 났어요. 진단을 받으면 은주 씨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확정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요. 은주는 매일 도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에게는 아픈 친구를 돌본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친구였고 첫사랑이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완치될 수 없어요. 남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보단 은주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을 걸었고 옛날 자주 가던 카페에 갔습니다. 도윤은 은주를 위해 마지막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윤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웃었습니다. 은주 씨, 후회 없어요. 은주 씨를 다시 만난 이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시간 있잖아요. 은주 씨. 도윤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은주 씨가 힘들어하는 게 제일 괴로워요. 은주 씨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요.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은주가 도윤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딸 지연이가 목격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따라왔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녀. 은주는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첫사랑 이야기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 그리고 도윤의 병에 대해. 엄마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전 솔직히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도요. 두 분이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그 한복 입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빛나 보였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미 선택을 했어. 너희 아빠와 결혼했고, 너를 낳았고, 27년을 함께 살았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럼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 하지 않아. 너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민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와? 은주는 놀라 민기를 봤습니다. 지연이한테 들었어.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여보, 그 사람 누군가? 은주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과의 과거를, 재회를, 그리고 그의 병을. 민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랑하나? 응. 나보다?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란 거.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여보, 괜찮아. 나도 당신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며칠 후 도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요했고 은주는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도 흔적으로 남아요. 장례가 끝난 뒤 은주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윤의 작업실에서 한복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은주를 위해 만들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 한복의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내 삶의 마지막 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은주는 달라졌습니다. 도윤을 잃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남긴 흔적이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촌 골목에는 새로 문을 연 작은 한복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한복 사랑의 흔적 전. 은주는 천천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전시대 한편에는 도윤의 사진과 함께 그가 생전에 쓴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도 흔적으로 남는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평온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이라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야 제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주는 처음처럼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서울 서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매화 향이 골목 사이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엄마의 발자국을 느꼈다. 도윤 한복 갤러리. 그 문 앞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엄마가 눈물로 말하던 그 이름 정도윤.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엄마는 도윤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 뒤 서촌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빠와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다. 다만 긴 침묵 끝에 서로를 놓아준 것이었다. 지연아, 인생에는 늦은 때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엄마는 이삿날 그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엄마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났고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두곤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화장을 하고 손끝으로 한복의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매주 서촌 골목에 있는 갤러리를 찾았다. 그곳엔 사랑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한 사람을 평생 마음에 품었는지, 왜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다. 어쩌면 나는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세대였는지도 모른다. 빠르게 사랑하고 쉽게 지우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세대. 엄마의 사랑은 달랐다. 무겁고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2025년 5월 나는 도윤 선생의 갤러리에서 사랑의 흔적 2주년 기념 초대장을 받았다. 행사 준비를 돕던 중 엄마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검은색 표지, 낡은 노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도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 아래 도윤 선생이 쓴 손글씨 한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은주에게 내 봄을 남긴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심했다.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로, 사람들이 잊어버린 진짜 사랑의 모양을 알리기로. 갤러리 안쪽 도윤 선생의 마지막 작품 옆에 나는 새 액자를 하나 걸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늦게 피어난 봄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아름답게 피었다. 2026년 봄, 서촌 골목에는 여전히 매화향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한복 작가로 살고 있었다. 도윤 선생이 남긴 가게를 이어받아 은주의 바느질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연아, 인생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래.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가 말한 사랑의 흔적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남은 상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이어질 뿐이라는 걸. 사랑의 흔적은 결국 삶의 흔적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다음 사연이 이어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